이제 돈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 맞죠? 네. 그럼 돈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노 다카시의 장사의 신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대. 내가 하는 거는 그냥 토마토 농장에서 농부들이 사온 토마토, 양파 농장에서 양파 만든 사람이 사온 양파,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시중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그걸 그냥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손님들한테 파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잘 생각해보세요. 준수님도 커피 원두 갖고 와. 그쵸? 그 다음에 뭐 우유? 뭐 메이루나 이런 데서 하는 우유 갖고 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그냥 갖고 와가지고 그냥 무언가를 만들어 갖고 그냥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그렇게 제시했던 것들이 다시 현금으로 바뀌어서 돈으로 바뀌어서 그게 뭐 카드로 들어오든 아니면 현금으로 들어오든 그냥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거잖아.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냥 그 과정이 반복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때요? 나의 공간이, 나의 자산이 계속 넓어지는 거잖아. 이해돼요? 네.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결국 그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자산을 사실 딱 만들기 위해서 한 거야? 아니야. 그 자산은 계속 바뀌어. 어떨 때는 여러 가지 바꿔갖고 무슨 토마토 샐러드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 우동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막 바뀌어 막. 맞잖아요. 바뀌잖아요. 커피도 어떨 때는 원두는 뭐 콜롬비아 원두 썼다가, 어떨 때는 브라질 원두 썼다가 막 이렇게 바뀌잖아. 뭔가 절대적인 거예요? 그 상이? 아니잖아. 그냥 식자재를 사갖고 와가지고 어떤 메뉴로 만들어갖고 제공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는 거야? 자산을 계속 순환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계속 돌리려고. 그 돌리는 과정에서 어때요?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주식 투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우리가 그 시각을 조금 틀어서 나의 자산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식자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여러 가지 식자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노다카시의 장사의 신에서 거기서 어떤 작은 술집 가게에서 또 안주를 만든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토마토 하나만 갖고 안주를 만들 수 있어요? 장사 접자는 거지. 그쵸? 무언가 상품이 된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한 어떤 금액이 원가보다는 더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금액이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 네. 그쵸? 그래야지 이익이 남고 순환하고 그 사람 손님은 거기에 또 만족하는 거잖아. 네. 이해되죠? 네. 그러면은 토마토는 어때요? 하나의 기업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그 한 기업을 딱 샀어. 근데 그 한 기업을 사가지고 그 한 기업만 가지고 이거 샀으면 이거 걔 언젠가는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게 말이 돼?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내가 어떤 가게에 어떤 뭐랄까 어떤 음식을 예를 들어 하나를 만든다면 토마토도 사야 되고 치즈도 사야 되고 무슨 발사믹 소스도 사야 되고 후추도 뿌리고 마늘도 넣고 하면서 또 보기도 줘야 되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그거 자체는 여러 가지들이 조합되어서 하나의 어떤 상품이 딱 만들어지는 거잖아. 네. 커피도 어때요? 어떤 블렌딩한 원두, 콜롬비아 원두, 브라질 원두, 저기 베트남 원두가 섞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내가 어떤 원하는 어떤 그런 원두들을 조합을 하고 그 가격적인 면도 생각하고 거기다 어떤 시럽도 뭐 바닐라 시럽을 어떻게 만들고 뭐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섞여야지 하나의 상품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일을 왜 하는 거야? 시장에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나의 어떤 그 경험의 과정이잖아요. 음. 그런 시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 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네. 잘 생각해보세요. 기업이라는 것도 하나의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제조업도 사고, 반도체도 사고, 그 다음에 또 뭘 사야 돼? 무슨 뭐 의류업도 사고, 음식료업도 사고 하면서 어때? 나의 무엇을?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만일에 장사를 해. 그런데 내가 만약에 5천만 원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5천만 원을 다 토마토 하나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쵸?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능력을 알고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 그쵸? 근데 5천만 원밖에 없는데 빚을 막 2억 막 이렇게 끌어다가 만들면 어때? 남의 시간을 내가 갖고 온 거잖아. 받기만 한 거잖아. 그럼 난 결국 누군가한테 줘야 돼, 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받으면 무조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아싸리 그냥 줘버리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거야. 그게 더 나중에 받기가 더 편한 거 아니야?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주면 받는 게 낫지. 받기만 하고 나중에 주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어차피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줘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라면. 어떤 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투자도 어때요? 결국은 사업의 마인드와 달라요, 같아요. 같은, 비슷한 거야. 근데 우리는 실제로 보이는 거를 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거죠. 그쵸? 네, 맞잖아. 우리가 기업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지만 기업이 있죠. 네, 무언가로 조합되어 있죠. 네, 즉, 자산이라는 건 조합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조합되어 있는 거잖아. 그쵸? 네, 이해되세요? 그럼 네,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라는 것도 뭐예요? 내가 나만의 세상의 세계관을 만드는 거야. 맞죠? 이런 재료 저런 재료를 섞어서 나의 어떤 툴을 만드는 거야. 그거 크게 다야. 근데 토마토나 예를 들어서 뭐 수박이나 이런 것들은 어때? 실질적으로 어때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뭐 빨개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쉬어야 된다거나 혹은 달아야 된다거나 이런 어떤 내가 원하는 기준들이 있죠. 혹은 누구나가 다 시장에서 원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볼 때 그런 기업들도 A라는 기업도 B기업도 우리가 어떤 기업을 고를 때도 그 기업만의 뭐예요? 우리가 봐야 될 그 무언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네, 그게 뭐예요? 그게 재무제표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과를 볼 때 사과의 당도는 우리가 당도를 브릭스라고 표현하죠. 그럼 네, 브릭스는 뭐 예를 들어서 13 이상은 돼야 되고 13 이하로 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13 이상은 가격이 오르고 이런 것들이 있듯이 기업도 우리가 그 기업을 봤을 때 이 당도가 좋다, 당도가 나쁘다 하라고 하는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알 수 있잖아. 그쵸? 그런데 어떤 토마토를 봤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과를 봤는데 이 사과는 당도를 보니까 13 이상이네? 와, 근데 너무 비싸. 그럴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떤 나의 세계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얘는 좀, 내가 세상과 손님과의 소통을 함에 있어서 얘는 내가 못 쓸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만약 이익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아, 야, 이익이 안 되더라도 브릭스 당도 낮은 거 그냥 유통기한 좀 오래 지난 거 사자. 이럴 수 있잖아. 하지만 내가 그것에 내가 떳떳하고 싶은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농장들을 찾거나 아니면은 다른 지역 가가지고 그것과 좀 비슷하지만 당도는 좀 어느 정도 비슷하면서 가격대는 낮은 이런 사과들을 구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네, 투자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있어. 근데 재무도 너무 맛있어. 당도가 좋아. 매출도 잘 나고 이익도 잘 나고 근데 가격이 시장에서 미친 듯이 비싸게 팔려. 그럴 수 있잖아. 네,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기업 사면 돼, 안 돼? 못 사지 않나? 사고 싶어? 비싸잖아. 네, 그럼 비싸면은 나의 세계관을 흔들어. 그렇지 않아요?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거 뭐예요? 싸게 무언가의 자산을 만들 수는 있지만 가치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 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싸게 산다라는 걸 싸구려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어때요?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면 같은 업종에 사과라는 업종의 여러 가지 기업 중에서 비싼 것들이 있고 싼 것들도 있고 그쵸? 싸구려들도 있고 그쵸? 그런 것들 어때요? 내가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 그러면 내가 식자재를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 사는 거예요. 사는 거죠. 그럼 내 재료를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
사는 거. 그럼 그거 내 거야, 내 거 아니야? 내 거예요. 내 거잖아요. 네. 맞잖아요. 내 거예요, 내 거. 여러분들 주식이 진짜 내 거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해요? 안 하잖아. 네. 그쵸? 안 하고 뭐라 그래? 아, 이거 조금 올라가면 언제 팔지? 이런 건 벌써 팔 생각부터 하잖아. 벌써 받을 생각부터 하잖아. 네.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노동자가 이 자본가의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돈을 벌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받기 이전에 뭐예요? 벌써 줄 생각을 해야지. 그쵸? 그러면 내 거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내 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가치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럼 나는 실제로는 실제로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어때? 그 무수히 많은 기업들도 사실은 뭐예요? 내가 사는 거야, 내 거야. 내 식재료를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사는 거라고. 내가 사서 어떻게 만드는 거야, 내가. 잘 키워나가야 돼, 안 키워나가야 돼? 키워나가요. 잘 키워나가야 돼. 맞죠? 네. 그럼 잘 키워나가려면 뭐 해야 돼? 물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좋아요. 줘야 되잖아. 돈은 그 물이야. 어? 내가 한번 잘 키우려고 샀어. 이거 싸다고 해서 샀어. 딱 샀어. 근데 이게 더 싸지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아, 이거 잘못 샀나? 이거 뭐 문제 있나? 물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왜? 딱 보니까 썩었을 수도 있잖아. 지금은 당도가 좋다고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 퀄리티가 나빠질 수도 있어, 없어? 있잖아. 지금의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퀄리티가 되게 좋았는데 내년 후년까지 봐오니까 어때? 퀄리티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 그럼 어때? 버려야지. 다른 거래처 찾아봐야지. 그쵸? 근데 그거를 더 오를 거야 해서 갖고 있는 것도 바보지. 사업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문제가 없다면 어때요? 그 기업을 믿어줄 수도 있어야 되죠. 그럼 어때요? 물을 더 줘야죠. 그럼 어때요? 더 매집을 해야지. 더 가져가야지.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어떤 장사를 한다면 돈이라는 건 뭐예요? 물을 준다는 의미는 뭐야? 적어도 3년 이상은 그 가게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여력은 내가 갖고 시작을 해야지.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물은 내가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어때? 그 물을 줘야 될 것을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접근을 해야 안 해요. 대부분 못 해요. 대부분 잘 될 것만 생각해. 주식을 사놓고 주식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한다. 보세요. 그러나 안 그러나. 장사 조금만 잘 되고 좀 잘 그러잖아요? 그럼 바로 차부터 바꿔요. 바로 BMW 질러버려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응. 무수하게 많은 밭에서 좋은 퀄리티의 좋은 당도의 신선한 재료를 내가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즉,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왜 포트폴리오는 그러니까 하나의 수가 없는 거죠. 하나인 자산이 어디 있어? 하나인 자산이 있어요? 순댓국은 예를 들어서 어떤 순댓국이다. 그건 하나일 수는 있겠지. 하나의 명사일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거를 나눠보면 어때? 하나의 자동차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그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품이 있잖아. 그거 자체가 뭐예요? 포트폴리오야. 그렇지 않아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도석 씨? 네. 그러면 결국 그 시장에서 좋은 자산들을 나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는 건 뭐예요? 시장에 잘 팔 수 있는 상품을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쵸? 그거를 끊임없이 계속 자산을 발굴할 수 있는 인간. 그것이 뭐예요? 자본가예요. 근데 좀 뭐가 달라. 이 자본가들은 실질적으로 노동을 해, 안 해? 보통 안 하죠. 어. 그런데 여기 앉아가지고 자산 발굴하는 자치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9시부터 오후 3, 4시까지 컴퓨터만 계속 보고 앉았어. 그러면 어때? 그건 노동자지. 네. 그건 노동자지. 잘 바꿔서 시장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잘 갖고 아직 여물지도 않았는데 시장에 벌써 막 팔아 던지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은 사실 시장에서도 안 좋지. 그런 상품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잖아.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게 투자예요. 즉, 여러 가지 자산들을 내가 돈을 자본으로 사서 그것을 나의 철학에 맞게끔 잘 조합해서 시장에 줄 수 있는 인간. 그것이 사업이라면 주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업들을 사서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끔 가져와서 그것을 내가 잘 여물 때까지 기다리고 만들어서 어떤 내가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든 상태에서 시장의 변화에 의해서 좋은 상품을 시장에 내가 던져 내가 팔아야 누군가 살 거 아니야. 음,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결국 똑같은 거 아니야? 잘 팔아서 또 뭐해? 그 판 걸 가지고 또 좋은 자산을 사겠죠. 그러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인간이 과연 이런 마인드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별반 다르지 않지 않을까요?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뭐가 됐든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응? 우리는 돈에 대해서, 자본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해서 그냥 시장에서 던지는 말을 그냥 내가 받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내가 소화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뜻일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라서 경제라는 게 결국 뭔가요? 시장이라는 것을 시장이라는 게 경제 아니에요? 그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면 그거는 경제적 자유인 거야, 사실은. 맞잖아요. 우리는 사실 어때요? 경제적 자유 속에서 살고 있어요. 북한이 경제적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 경제적 자유 속에서 살고 있잖아. 내가 무언가 사업을 하고 싶다면 그게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침해한다면 어때요?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경제적 자유에 사실 살고 있어.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경제적 자유가 되고 싶어 해. 그러면 경제적 자유가 뭔가요를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잘 못해요. 이럴 수는 있겠죠. 금융적 자유를 통해서 살고 싶다라고는 할 수 있겠죠. 금융의 자유. 파이낸셜적인 면에서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 말은 결국 뭐예요? 돈이 많고 싶다라는 건데. 근데 이 말도 돈이 얼마나 많아야 되는데? 10억 있으면 잘 살까요? 20억 있으면 잘 살까? 버핏이 보면은 버핏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그냥 불쌍한 인간일 뿐이죠. 내가 아무리 뭐 100억짜리 집, 뭐 150억짜리 집에서 살아도 막상 그 집 가서 들어가 보니까 그 집은 개판으로 해놨어. 불과 원룸에서 사는 집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 그 사람은 그 자산을 제대로 운영하지도 못하는 인간인 거예요. 아닌가요? 그냥 보여지는 그 집이 전부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게 살잖아요. 뭣도 모르고 집이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어때요? 한 8억짜리 집을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런 어떤 의심도 없이 그냥 빚 땡겨가지고 어때요? 그냥 그 집을 사. 그리고 지금 이자가 얼마가 오르는지도 시장이 어떠한 지금 형태로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내가 번 월급을 그냥 내가 고스란히 받았던 것을 그냥 소비를 한다면 즐길 수라도 있지. 어? 그러지도 못한 채 그냥 주고 있는 거야. 시장에. 보이지도 않는 시장에. 그리고 어때요? 공허해지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때? 나는 왜 사는 건가? 나는 돈 버는 기계인 건가?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도돌이표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주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자산이라는 것은 그런 어떠한 뭐랄까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자산이라는 것은. 내가 주는 거잖아. 내가 가치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 그렇죠? 네. 나는 일단 나는 그런 인간인가? 그리고 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돈은 결국 돈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는 거야. 투자를 한다는 건 좋은 재료 사서 좋은 상품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좋은 가격에 시장에 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팔 때도 어떻게 팔아요? 조금이라도 더 벌라고 막. 그쵸?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니까 어때? 여유가 없어.
급해져. 그러니까 어때? 한 20%, 30% 올라도 탁 팔아치네. 그런데 어때? 갑자기. 나 돈 벌었다. 나 벌었어. 어. 나는 한 1,000만 원 벌었다. 치죠. 근데 며칠 있다가 내가 그 팔았던 주식을 딱 가보니까 그거보다 한 10배가 더 올라가 있어. 혹은 거기에서 한 2, 300배, 4, 500배가 더 올라가 있어. 가만 놔뒀으면 더 많은 이익을 벌 수 있었는데, 낼 수 있었는데, 어때요? 갑자기 돈을 잃은 것 같아.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이라고.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오늘은 사실 현금으로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간이 따로 있다. 뭐 이런 게 아니야. 시간 없어.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 없어. 그것도 다 만든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보지 말라가 아니라, 내 시간은 내가 써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 시간을 내가 쓰는 게 어떤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인식으로 자꾸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내 시간을 절대 죽을 때까지 만들 수가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 투자를 한다. 내가 이 순간 자본가가 되지 못하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자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버핏이 보여주잖아. 걔가 증명했잖아. 근데 무슨 1억이 있어야지 그때부터 투자가 가능하고, 어? 그 전까지는 돈을 모아야 되고, 그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 다 사기야, 사기.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우리는 그런 허상을 믿어. 걔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걔의 말을 믿고 걔한테 사기를 당하는 거야. 난 저런 삶을 꿈꿔왔어. 저런 삶을 살아야 돼. 어? 뒤에서는 얼마나 불안한지도 모른 채. 이 기업이 무조건 좋대. 이건 무조건 가져야 돼. 사야 돼. 지금 뭐예요? 세상은 자꾸 무언가를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주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자꾸 주려고 하는 경험들을 늘려나가야 돼. 그래야 어때요? 그 심리를 알 수가 있어. 그러지 않을까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어, 정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어, 여러분들은 다 주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거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라 이런 말도 아니야. 그런 것도 아니야. 오로지 내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야. 내 시간. 주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가 그러잖아요. 오른쪽 뺨을 내주면 왼쪽 뺨도 내주라. 이런 말 있잖아. 그 말이 뭐예요? 한쪽만 주지 말고 네가 한쪽 맞았으면 한쪽도 더 주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리의 길을 함께 가지 말고 심리의 길을 함께 가져라는 거야. 오리의 길만 가면 어때? 네가 그 사람한테 받은 거야.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준 거밖에 안 돼. 그러지 말고 심리를 같이 가라는 거야. 그럼 네가 주체적으로 네가 간 거야. 네가 준 거라는 거야.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럼 이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인간이 갖고 있어야 될 어떤 인식적 구조적 변화죠.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았다 생각해보세요. 이 시대는, 이러이러한 시대고, 자본이 유통되는 시대고, 이런 시대에서는 기업을 사야 되는 거네. 그럼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 자산인 것이고, 그럼 이 자산은 계속 좋은 방향으로 유통이 되는 거네. 돈은 흘러가지 않으면 썩는 거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당연히 기업을 샀겠지. 그리고 그 기업이라는 걸 도구화해서 뭐라는 거야? 사람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노력했겠죠. 너도 자본가 될 수 있어. 너도 그렇게 당하지만 말고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같은 말 아니야? 맞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와갖고 그 시대에 했던 일을 지금 와서 한다? 말이 안 되지. 그쵸?
어떤 말씀인지 아니 거기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 하나님이라는 예루살렘 가가지고 막 그 예루살렘 밖에서 뭐 양도 뭐 자기 양만 사야 되고 뭐 제사 바칠 때 뭐 거기 밑에 있는 어떤 지역에 있는 물건만 사야 되고 막 이런 행동들을 벌였잖아. 맞잖아요. 그리고 그 중생들은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 말을 믿고 막 사기도 막 샀잖아. 근데 이게 전체로 보면 어때? 다 망하는 길 아니야. 지금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케미에서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이런 저에게 어떤 그런 사상들이 넘어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퍼져 나가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투자라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누구나 다 할 수 있었구나. 이런 게 하는 게 된다면 지금의 카르텔, 금융권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 같은 사람들, 우리 케미에 있는 사람들은 죽일 사람들이잖아. 아니 이렇게 교육하면서 500만 원, 600만 원 연회비 막 이렇게 벌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 못 벌게 하잖아.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어?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그게 결국은 누구한테 손해야?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전체가 다 손해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주도적으로 산다면 어떤 준다라는 관점을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라고 해서 지금 이 틀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주식이나 가게를 운영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결국은 뭐예요? 그 기본적인 바탕은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시간도 지금 내 거여야 되고, 나는 내 거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고, 내 거이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 내 세계관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것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대결정심으로 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부족해서 혹은 이해를 못 시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어떤 생각의 틀을 바꾸기에는 아직 그 이전에 살았던 까르마들이 너무 견고하게 뭉쳐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을 계속 듣고 반복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그 벽은 얇아져 있고 그것을 내가 뚫고 나와서 매트릭스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빨간 네.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또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계속 빨간 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파란 약을 원할 수 있지만 자꾸 왜 우리가 어떤 컵에 들어온 물이 부정물이 있어. 근데 그 물을 계속 찬물로 넣으면 어때? 결국은 깨끗한 물로 바뀌듯이 그러한 과정을 멈추지 않았으면 하는 어떤 우한 아닌 걱정이 좀 들어서 마지막 시간인지라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육은 녹화분도 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마인드를 바꾸자. 나는 오늘부터 자본가다. 나는 사업가다. 어, 나는 건강하다. 어, 나는 예술가다. 나는 번역가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돼야지 가능한 거지. 자꾸 우리가 조건 이러면 결국 죽을 때까지 못해요. 결혼도 죽을 때까지 못해요. 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냥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번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아, 저 새끼 자꾸 뭐 물 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건데 뭘 줘, 주기는. 난 줄 것도 없는데. 어, 저도 줄 거 없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 준다는 게 결국은 언어잖아. 근데 이 언어를 여러분들은 또 다른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선동당한 거예요. 만일에 이 말에 공감을 한다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선전선동이라는 말도 사실 어때요? 과거의 독재 시대에 뭐 어때요? 좋은 지식을 알리는 게 선전이에요. 선전. 좋은 참된 지식을 알리는 게 선전이야. 우리가 프로파간다를 해서 사실은 나쁘게도 보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선전이 없었으면 어때요? 이 세상은 아직도 독재였을 수도 있어요. 그럼 선동은 뭐야?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선동은 뭐예요? 용기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왜냐면 움직여야 되잖아. 선동이잖아. 선한 영향력이잖아.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거기에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나쁜 선정과 나쁜 선동에 움직여. 어? 자꾸 받으려고만 해. 선전 선동도 결국 뭐야? 주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는 삶을 살자.
그게 뭐가 됐든 상관없다. 음, 이해하셨죠? 음.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